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요약집 531페이지 보시면요, 양도소득금액 계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 자, 요거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양도가액에서 우리가 자 필요경비를 뺐죠. 그래서 필차요. 양도책 구했습니다. 구해진 양도책에서 이제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해서 양도책에서 공제되는 장기 보유특별공제입니다. 장기 보유통제는 제가 공제 취지요. 사람들이 국가적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부동산을 장기, 그러니까 대개 양도세에서는 3년 이상을 얘기하는데 장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 좋은지, 아니면 단기, 대개 1년 이내를 얘기하는데 단기 보유하다 파는 게 좋은지 제가 물어봤었는데, 자, 그러면 그동안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개인적 입장이 아니라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단기 보유하다가 부동산을 파는 게 좋은지, 제가 동시에 말하기 있죠?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말하기. 장기인지 단기인지 외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장기. 좋습니다. 자, 장기가 앞서서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 장기 보유하는 게 좋죠? 단기 보유하다 보면 보세요. 사람들이 부동산 샀어요. 한두 달 만에 팔면서 얹어서 팔겠죠? 또 산 사람이 얹어서 팔겠죠? 얹어서 팔고 막 이러다가 이거 아닌데 해서 거품이 팍 꺼지면 나라 전체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몇 년 새에 유동성 막 엄청 막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도 막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특히 그냥 더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그런 게 좀 남다르죠. 그래서 5억 하던 게 막 10억 되고 이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 이거 그냥 너무 그냥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10억 된 거 다시 5억으로 팍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몇 달 만에 5억 하던 게 10억 됐다가 10억 하던 게 다시 몇 달 만에 또 이게 5억으로 확 떨어져요. 그러면은 은행이 일단 부실화되겠죠? 10억에 맞춰 대출해주는 은행. 그 다음에 또 개인도 5억에서 10억 되면 사람들이 기분 좋아가지고 차도 바꾸고 외식도 한 번 할 거 두 번 하고 막 이러는데, 자, 10억 했던 게 다시 5억 되면 특히 마지막에 8억, 9억, 10억에 상투 잡은 사람들 완전히 망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또 개인들도 소비 다 줄이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하는 게 국가적으로 좋은데, 말로만 장기 보유라면 뭐예요? 메리트가 있어야지. 그래서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보유안에 따라 특별히 공제되는 게 장기 보유특별공제라고 했습니다. 근데 장기 보유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제거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게 장기 보유특별공제입니다. 자, 그러면 양가로 1번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장특공제 대상은 보세요. 토지와 건물, 밑줄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 제외. 여러분, 미등기 양도하면 장특공제 배제합니다.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인데 다 밑줄이고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거냐면 이게 이런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 시점이 만약에 관리처분계 인가일이에요. 이 시점이 관리처분계 인가일이면, 관리처분계 인가일 전에 종전주택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 종전주택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 인가일 전에. 그러면 이 종전주택, 관리처분계 인가일 전에 종전주택, 요거 관리처분계 인가가 나면 다 때려부시잖아요. 그래서 뭘 받냐면 조합원 입주권을 받아요. 근데 이 조합원 입주권이 장특공제 대상으로 추가가 됐는데 몇 년 전에 관행상 인정되던 것을 사실 법에 명문한 것 뿐인데요. 조합원 입주권이요, 장특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 조합원 입주권은 이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 차익, 입주권 자체에 대한 이 양도 차익에 장특공제를 인정해주게 한 게 아니에요. 관리처분계 인가 전에 종전 이때를 보신 건물과 부속토지, 즉 주택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요 양도 차익에 장특공제 공제율 곱한 금액을 공제해주고 싶은 건데, 문제는 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장특공제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예요. 그러니까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포함 제외 나오면 우리 세법은 항상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보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에 한정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고요.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전에 종전주택의 이 양도차익에 한정해서 장특공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그 다음에 보유기간이 몇 년이요? 3년 이상이에요. 항상 여러분 절 보세요. 자, 지문에, 시험 지문에 장기 보유배용제라는 말을 딱 보면은 반사적으로 항상 몇 년? 3년 보유를 염두에 두고 문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걸 까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장기 보유배용제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하고 풀어. 3년 했나? 이렇게.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딱 하고 3년 딱 하고서 장특공제라는 지문이 나오면 항상 그렇게 해서 3년 보유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셔야지 실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장기 보유공제 대상을 제가 좀 더 이것을 공제 대상을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봅니다. 장특공제 공제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을 좀 더 한번 우리가 볼게요, 여러분들. 장특공제 공제 대상과 그 다음에 공제 대상 아닌 것, 공제 대상인 것과 공제 대상 아닌 것을 좀 더 제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국내 소지하는 자산만 장특공제 받습니다. 국내 소재 자산만. 자, 우리가 다른 나라의 국가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국외 소재 자산 있잖아요. 다른 나라의 국가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국외 소재 자산 장특공제 인정해 줄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국내 소지하는 자산만 인정해 주지 국외 자산은 안 해줍니다. 아무리 꼬셔도 막으면 안 돼요. 국외 소지하는 자산의 경우 장특기 보유배용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하나여 적용한다. X입니다. 3년을 보유했든 뭐했든 국외 소지 자산은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다른 나라 국가경제까지 신경 안 써줍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특공제 배제합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그 다음에 자,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 3년 이상 보유해야지. 항상 3년을 염두에 두고 문제 풀라고 했어요. 3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미만 보유하면 장특공제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 3년 미만 보유한 자산은.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장특공제 대상은 토지, 건물, 또 어떤 거요?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에요. 자, 조합원 입주권만. 그런 거지. 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외, 이외 자산은 안 해줍니다. 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등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그 이외 자산 안 해줍니다. 주식이나 기타 자산, 파생 상품 이런 거 안 해줍니다. 나머지는. 또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제한다고 그랬어요? 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도 배제가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 배제가 되고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토지에서 있잖아요. 여기 토지에서 비사업용 토지 있죠? 비사업용 토지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서 비사업용 토지는 공제 대상이 돼요. 비사업용 토지는 공제 대상이 되고 포함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포함해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 건물에는 당연히 주택 포함이고요. 자, 그 다음에 비사업 토지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외에 조정상 지역 외에 1세대 자, 다주택은요. 조정상 지역 외에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조정상 지역 외 주택은 다주택은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조정상 지역 외 다주택은. 근데 조정대상 지역 내 자, 1세대 2주택이라든가 1세대 2주택 및 3주택. 제가 왜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다주택 이러지 않고 요거 2주택 및 3주택 이상, 입주권 포함해서, 분양권 포함해서 주택수가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 공제 배제하는데요. 왜 제가 2주택과 3주택을 구별하냐면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이 적용되는 2주택과 3주택이 장특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건데 이 양도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 2주택과 3주택의 요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별해 놓은 거예요. 자, 어떻든 간에 1세대 2주택과 3주택 입주권 포함해서 주택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포함해서요. 우리가
2021년 올해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원래 포함했고요. 그러면 1세대가 주택 하나가 있고 주택 분양권이 있다가 이 주택을 양도하면 1세 몇 주택? 2주택 양도고 이 주택이 조정상 지역 내 소지하는 주택이면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1세대가 주택이 3채 있을 때 또는 1세대가 주택 하나가 있고 조합원 입주권 하나가 있고 분양권 하나가 있다. 그 주택을 양도하면 1세 몇 주택? 3주택 양도고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1세 3주택 양도로서 양도세가 중과세 내는 그 1세 3주택은 장특공제를 배제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요 장특공제 대상인 것과 아닌 것 반드시 알아둡니다. 장기보유공제 대상은 잘 다시요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입니다. 에? 자 이렇게 해서 꼭 알아두고 배제되는 거 부계자산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미등기 안 돼요. 3년 미만 보유하면 안 돼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외 자산 아니에요. 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배제돼요. 또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다주택 장특공제 받을 수 없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이 내용을 꼭 여러분들이 필기해서 이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제상 인 것과 아닌 것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531페이지 보겠습니다. 장기 보유통제는요. 공제율, 어떻게 공제율을 적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제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그 외 자산으로 나눠져 되어 있는데 장특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합니다. 근데 보유기간별 공제율만 곱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만 갖고 공제를 해주는데 이제 양도세 과세의 1세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로 각각 나눠서 공제를 해줘요. 자, 그랬을 때 어떻든 간에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정하는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장기 보유특별 공제는 양도 소득금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 가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럼 틀려요. 차장이니까 양도 차익의 공제를 정해요. 만약에 양도 차익이 1억이면 장기 보유공제는 이 양도 차익에다가 장기 보유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해서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지. 시험에서는 양도 소득금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 가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아닙니다.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합니다. 차장이니까.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한다는 거. 이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보유기간만 갖고 공제를 해주는데 이제 양도세가 과세하는 1세대 1주택은 보유연수에다가 거주연수 합해서 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올해부터 거기 보면 표에서 531페이지 양도세 과세는 1세대 1주택 이외에요. 일반적인 토지 건물의 경우에는 보유 연수에다가 공제를 몇 프로씩 적용하냐면 2%씩 적용해요. 2%씩.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2, 3은 6.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5년 이상이면 최대 3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6에서 30%까지요. 근데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그 예를, 자, 여러분 1세대 1주택이고 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인데 1세대 1주택이고 3년 보유해야지 장특공제는 3년 보유해야 되잖아요. 그럼 3년 보유했는데도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되는 게 있느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예를 적어 놓으세요. 거기 표에서 양도세 과세는 1세대 1주택 그 예를 적어 놓으면 어떤 게 그 예냐면 고가주택 같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실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실지 양도한 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자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데 그때 장기 보유통제를 왕창 해줍니다.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주택이요. 고가주택 같은 애들. 어떻게 주냐. 먼저 보유연수에다가 4%씩이요. 또 거주연수에다가 4%씩이요. 작년에는 보유기간만 갖고 무조건 8%씩 공제해 줬었어요.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 83, 24, 10년 이상이면 80%까지 공제를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보유 연수에 별로 4%씩, 거주 연수별로 4%씩 해서 합해서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보유 연수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4, 3, 12, 12%부터 10년 이상, 10년 이상이면 40%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주기간별로는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4, 2, 8, 2년 이상 3년 미만. 그 다음에
10년 이상 보유하면 40% 이렇게 해가지고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보유기간별, 거주기간별 합쳐가지고 20%부터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이렇게 확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거고 올해 개정 내용이 이거예요. 자, 거기 532페이지 보니까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주택, 고가주택 같은 애들. 작년에는 보유기간만 갖고 공제해 주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거주기간별로도 공제를 해주는데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했을 때 장특공제요. 2년 보유했다, 3년 미만 보유했다, 장특공제 아예 배제입니다. 아예 배제고 그 다음에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다 그러면 4, 3, 12, 12%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4, 5, 20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이면 최대 몇 프로요? 40% 공제해 줍니다. 근데 거주기간별로도 이제 공제를 해주는데 거주연수에다 몇 프로씩? 4%씩. 그래서 4, 2, 8,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근데 이것도 보유기간이 3년 이상 경우에 하나 한다. 무슨 얘기냐면 3년을 보유를 못하면 아예 장특공제 배제예요. 3년은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가 몇 년? 2년 이상이다. 그러면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했을 때 2년 이상 3년 미만 거주를 했을 때 이제 거주연수에 4% 수용해서 4, 2, 8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공제해 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도 하고 또 거주도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4, 3, 12, 4, 3, 12 이런 식으로 해서 공제를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이면 최대 보유기간별 공제 40%, 거주도 10년 이상 했다? 그럼 거주기간별로 40% 해서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보시면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3년 이상 중에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확대 적용을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인데 이 거주기간별 보유기간별 공제를 확대 적용을 이렇게 4%씩 해서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얘는 최소한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돼?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에 1세대 1주택인데요. 고가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인데 3년 이상 보유를 했는데 거주를 2년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자, 이 확대 적용, 보유기간별, 거주기간별 공제는 못 받고 그러면 뭐만 받을 수 있냐. 만약에 10년 보유만 했지 1세대 1주택인데 10년 보유만 했지 거주를 만약에 2년을 못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공제, 아니 배제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공제율 보유연수 2%씩 적용해가지고 10년이니까 뭐요? 자, 20%까지 이렇게 보유기간별 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공제는 받을 수 있는데 보유연수 2%씩. 예? 근데 만약에 아니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인데 최소한 3년 이상 보유하면서 3년 보유를 못하면 아예 장특공제 못 받으니까 3년은 보유했는데 거주를 만약에 2년을 못했다 그러면 이 확대 적용을 못 받고 뭐만 받냐면 일반적인 공제 보유연수 2%씩 적용해서 6%부터 30%까지 요거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 얘기고 그래서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최소한 2년은 거주해야 한다. 1세대 주택이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장기 보유등재 배제 70% 세율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세는 배제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3년 미만 보유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더 자세히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공제상 아닌 거 국외 소지재산 안 돼요. 미등기 안 돼요. 3년 미만 보유면 안 되고 또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2회 자산 안 되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배제되고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 어떻게 한다? 배제되고요. 그래서 자세히 제가 정리해 드렸으니까 제가 정리해 드린 대로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유기간 계산이요. 보유기간에 따라 장특공제 공제율을 달리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당해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데 그 예외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나중에 이율과세 특례는 이따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 동그라미 2번 내용은 이따 나중에 배우고 보시고 나머지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533페이지 양도소 과세표준 계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필 차상소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금액 구했어요. 이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기본공제를 봅니다.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뭘 구해요?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을 구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소득금에서 공제되는 기본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공제. 자, 보시면은 기본공제요. 533페이지 봅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기본공제상은 보유기한에 관계없이 모든 양도자산에서 다 적용합니다. 근데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합니다. 밑줄 쫙이요. 그래서 여러분 절 보세요. 양도소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기본공제는 국외자산이든 3년 미만 보유했던 모든 양도세상 자산의 종류 관계없고 보유기간도 관계없고 국외자산도 관계없고 또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도요 등기됐다 그러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공제는 국외 소지하는 자산이든 자산의 종류 관계없고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이든 하여튼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 이 얘기고, 기본공제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어떻게 공제를 해주느냐.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다음에 소득별로 당해연도에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밑줄이고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별 구별하느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서 한 얘네들 전부 합친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 또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250,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에서 250, 그리고 신탁 수익권 양도소득금액에서 얼마? 250만 원. 각각 이렇게 공제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볼게요, 여러분들. 다만 양도소득금액에 이것도 체크인데요. 양도소득금액에 감면받은 소득금액이 있을 때는 당해 감면소득금액 외에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당연도 중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소득금액부터 순차로 차례대로 공제해 줍니다. 밑줄 짝이고 이런 것도. 그럼 이게 어떤 건지, 기본공제 어떻게 해준다는 건지 이걸 한번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갑이라는 양도자가 있는데 만약에 농지를 양도했어요. 그 8년 제촌 자격 농지를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8년 제촌 자격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데, 요건 갖췄을 때 감면해 주는데 비과세가 아니라 감면소득인데, 근데 100% 감면해 줘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양도소득금액이 8천만 원이다. 자, 소득금액 8천만 원이다. 그럼 8천 전부 다 감면해 줘요. 그러니까 100% 감면이니까 양도세 안 냅니다. 근데 문제는 감면 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년 내 1억 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해 줘요. 5년 내 2억 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내 만약에 1억 원 한도에서만 감면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농지 양도소득금액이 1억 2천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1억 2천이 발생하면 1억 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해 준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요 1억 원에 대해서는 감면이에요.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2천에 대해서는요. 요 2천은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요 2천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요건 과세를 하고요. 그러면 이럴 때 자, 감면받은 소득금액이 있을 때는 감면받은 소득금액 외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이 400만 원, 그 다음에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이 같은 연도에요. 30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연도에 1월 1일부터 10일 30일까지요. 더 이상 양도한 거 없어요. 그러면 기본공제를 어떻게 준다는 거냐면 먼저 건물 양도시 감면소득금액 외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해 주니까 건물 양도시에 경제 받을 수 있죠? 얼마 받을 수 있어요? 250이요. 자, 토지 양도시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자, 감면소득금액 외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해 줍니다.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해 주고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라서 이거 전부 합친 것에 1년 얼마? 250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에서 250 받았으니까 토지 양도시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을이라는 양도자가 양도를 했는데, 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자, 토지를 양도했어요. 양도 소득이 만약에 2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기본공제 어떻게 주냐면요.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200. 자, 아니에요. 200만 원만 해줘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양도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줘요.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얼마? 200만 원만. 여러분 보세요. 양도 소득금액이 만약에 200만 원이에요. 그럼 보세요. 양도 소득금액 200만 원인데 기본공제를 마이너스 250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소득금액이 250만 원인데 기본공제 만약에 죄송합니다. 소득금액이 200인데 기본공제 250만 원 하면 과세 표준 마이너스 50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양도소득 금액이 200이면 소득 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줘요. 200만 원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 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200만 원 공제 받았어요. 그럼 못 받은 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소멸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이 사람이 건물을 또 팔았어요. 양도소득 금액이 500이에요. 기본공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아닙니다. 토지에서 200만 원 받았으니까 건물에서 얼마?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또 이번에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를 또 지우고 볼게요. 만약에 이번에는 자, 병이라는 양도자가 양도를 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요때 만약에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400만 원,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 또 골프용권을 양도했어요. 골프용권, 기타 자산입니다. 골프용권. 자, 특정 시설물 이용용권, 사업에 상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또 그 다음에 또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 또 특정한 법인 주식 2가지, 50, 50, 3년 내외 시 80% 단한주, 이런 것들이 기타 자산입니다. 5가지가 있는데 기타 자산에 그랬을 때 골프용권 기타 자산입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만약에 500만 원 나왔습니다. 기본공제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등기는 다 됐고요. 등기를 위한 재산일 때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네? 이것만 노려보지 말고 눈에 힘주지 말고 대답을 하란 말이지. 네? 저 얼마요? 예? 700만 원? 또 다른 의견. 450만 원? 자, 다른 의견. 좋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 양도시 경제 받을 수 있죠? 250이요. 주식과는 소득금액, 다른 소득금액 구별하죠? 부동산 애들하고 주식하고 파생상품하고 신탁수익권 각각 소득별로 250씩이에요. 그러면 주식에서는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데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얼마? 200만 원이요. 골프용권에서는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전부 합친 곳에서 얼마? 250이니까 이미 건물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골프용권 양도식 기본공제 받을 수 없으니까 토탈에서 얼마? 4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얘기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533페이지 장기 부유공제와 기본공제 비교를 봅니다. 먼저 장특공제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대상이죠. 물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제외하고. 근데 기본공제는 모든 양도세 대상 자산 다 돼요. 장특공제는 항상 뭘 염두에 두고 문제 풀어요? 3년. 3년 이상 보여야 되는데 기본공제는 보유랑 관계없습니다. 공제 방식, 장특공제는 양도 자산별로 공제예요. 자, 요번에 양도하는 토지가 요건 갖췄어 해주고, 요번에 양도하는 건물이 못 갖췄어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10번이 20번이든 양도 자산별로 공제하는데,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1년에 얼마? 250만 원 공제해줍니다. 예? 여러분. 그 다음에, 자, 장특공제나 기본공제나 미등기한다면 어떻게 한다? 제외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장특공제 대상인 것과 아닌 거 제가 더 자세히하게 정리해드렸고요. 우리 이제 없는 내용도 추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는 자 어떤 거냐. 먼저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금액 계산입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계산인데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때 얘기해요.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 거기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금액 계산 돼 있잖아요. 그 고가주택에다가 여러분이 가로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충족했을 때 그런 거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때,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때, 충족한 주택일 때, 그럴 때 안분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계산 시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을 때, 충족했을 때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요, 여러분,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이렇게 양도차익과 장기 포획통제 계산을 안분 계산해요. 자, 요 안분 계산하는데 우리가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거래가의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고요. 자,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쭉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를 다 좀 지우려고 하는데 여기 다 필기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여기를 지우고 한번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준다는 거냐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가주택은 자 봅니다.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이건 한번 적어드린 것 같은데요. 실거래가 합계액이 얼마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9억 원 초과주택이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고 또 그 다음에 고가주택에 해당된다 그러면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 자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비과세를 배제해요.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이 고가주택에 대한 거 한번 양도차익 계산 장특공제는 일반 주택과 달리 안분계산하는데 왜 그러냐? 왜 안분계산하냐면 보세요.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어떤 주택이 예를 들어보면 1세대 1주택인데요. 1세대 1주택인데 만약에 이 주택을 5년 보유했고요. 5년 보유했고 5년 거주도 했다고 할게요. 5년 거주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주택에 대해서 5년 보유도 했고 5년 거주도 했습니다. 그러면 근데 실지 양도하는 양도가액이 만약에 10억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양도가액이 실지 양도한 가액이 10억이다? 그러면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실지 양도한 가액이 9억을 초과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고가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가 예를 들어서 8억 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계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은 1세대 비과세 배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거래가의 9억 원을 기준으로 보세요. 실거래가 9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과세권을 충족한 주택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가 됩니다. 비과세권 갖췄어도 과세긴 과세인데 다만 9억 원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잖아요. 그죠? 9억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니까. 그러니까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잘 보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전액에 비과세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양도차익 전액에 비과세한다. X입니다. 고가주택은 무조건 뭐라고요? 과세라니까. 비과세 배제하고 고가주택은 비과세 과세예요? 과세예요. 무조건 과세인데 다만 또 시험 문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의 경우에 양도차익 전액에 과세한다. X입니다. 전액과세도 틀리고 전액비과세도 틀려요. 9억 원까지 부분은 뭐 해주고 비과세하고 비과세권 갖췄을 때 9억 초과액만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분계산해요. 자, 이 사례에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구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이 계산식을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데 일반적인 양도차익이요.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 10억에서 8억 빼는 얼마? 2억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9억을 왜 빼냐고요? 9억까지는 비과세 되니까. 자, 그래서 10에서 9 빼니까 얼마예요? 1. 2억에 10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장특공제액을 구합니다, 여러분. 요거고.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양도차익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래서 고가주택의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9억까지 비과세를 빼기 위해서 자, 전체 일반적인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장기보유통제액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보세요. 장기보유통제액은 일반적인 장기보유통제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장기보유통제액은 일반적인 장기보유통제액은 양도차익에다가 양도차익 2억이죠? 전체 양도차익. 양도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를 정하는데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이거 보유기간별과 거주기간별로 거주연수에 몇 프로씩 곱해요? 4%씩. 보유연수에 4%씩이니까 4, 5, 20. 거주기간별로도 또 공제해주죠? 거주연수에 몇 프로씩? 4%씩. 그러니까 4, 5, 20. 합치니까 공제는 몇 프로? 몇 프로? 예? 20% 합치니까 몇 프로? 40%를 공제합니다. 장특공제 공제율로. 보유기간별과 거주기간별 공제율 합하니까 40%. 2, 4, 8. 2억에 40%니까 얼마입니까? 2억에 40%니까 얼마예요? 8천만 원이지. 8천만 원. 그러면 장기보유통제액 나왔어요. 8천만 원. 일반적인 장기보유통제액. 여기다가요. 일반적인 장기보유통제액 여기다가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얼마? 9억 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10에서 9빼니까 얼마요? 1. 8천만 원에 10분의 1이니까 얼마요? 8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과세금 충족한 고가주택의 장기 보증액을 구합니다. 근데 원래 법령에는 여기 보세요. 원래 법령에는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장기 보증액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에서 9억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근데 계산하지 말고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 안분해서 구한 양도차익에다가요. 이 안분해서 장기 보증액은 이 안분해서 구한 양도차익 2천만 원에다가 여기다가 곱하기 장특공제 공제율. 지금 요게 5년 보유 5년 거주니까 보유기한별 거주기한별 합쳐가지고 40%잖아요. 공제율을 바로 적용해요. 안분해서 구한 양도차익이다. 그러면 2천만 원에 40%니까 248 얼마요? 800만 원. 결론이 똑같아요, 달라요? 예? 달라요? 똑같아요. 이렇게 일반적인 장기 보증액 구하고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에서 구하고 이렇게 안분하는 거나 안분해서 구한 양도차익에다가 이렇게 구한 이 양도차익에다가 바로 장특공제 공제를 적용하는 거나 결론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다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장기 보증액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바로 그냥 안분 계산해서 구한 양도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를 곱해서 구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요거 잘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33페이지 봅니다. 고가주택의 양도소금액 계산에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인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구한다는 거. 자, 곱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고가주택의 장기 보증액은 일반적인 장기 보증액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을 곱해서 구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고. 그래서 계산식의 예를 제가 들어드렸고요. 넘어갑니다. 534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어딜 보시냐면 534페이지 부담부 증여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입니다. 자, 부담부 증여요. 요거는 부담부 증여 시 우리가 양도소득금액 계산 어떻게 하느냐?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어떻게 구하느냐? 양도가액. 자, 양도 당시 재산가액 곱하기 증여 당시 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을 곱해서 구해요.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재산가액에다가 증여 당시 재산가액분의 채무액을 곱해서 구해요. 그럼 요거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요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요거 예를 한번 계산 사례 예를 한번 들어보는데 제가 부담부 증여 시 우리가 부담부 증여 시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 시 부담부 증여에 관해서 우리가 양도의 개념, 양도 유형할 때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자, 어떤 예로 제가 맨날 예를 들었었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을한테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증여하는데 여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차입금이 있다. 자, 그때 야, 내가 너한테 5억짜리 토지를 증여할 건데 나 받을래? 그래? 야, 근데 내가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거 있는데 그건 네가 좀 갚아줘야 되는데 아유 고마워 이러면서 미쳤냐 이러지 않는다고 그랬죠? 고마워 그러면서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증자가 얘 증여자고 보세요. 얘 증여자고 그 다음에 수증자입니다. 그랬을 때 수증자가 이 채무를 증여자가 갚을 돈 3억 원 이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가 내야 될 세금관계를 말해봐라 배웠잖아요. 자, 그랬을 때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3억 부분에 대해서 이 채무 인수액 부분에 대해서 3억 원 이 채무 인수액 부분에 대해서 요 사례 같으면 3억 원 부분에 대해서 뭐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양도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는데 증여자가 무슨 대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예? 자신이 갚을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았다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3억 원의 양도세를 내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수증자는 여기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거 지워야 되겠네. 네. 필기 이거 지워도 됩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수증자가 여러분 보세요. 수증자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저 사례에서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나머지 2억 부분은 공짜로 받은 거니까 수증자한테 뭐가요?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그랬잖아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자, 이랬을 때 부담부증의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할 때 여기 증여자한테 양도세 부과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양도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사례 같으면 지금 보니까 양도가액은 보세요. 양도가액은 어떻게 구한다고 계산식이 돼 있냐면 양도가액은 시험에 이미 한 번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부담부증 양도차익 계산 그리고 30회 시험 때 또 이런 것들을 부담부증에 관한 자세한 깊은 내용을 또 이해하고 있는지를 또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 사례 문제로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한번 보세요. 그래도 이 식의 의미를 부담부증의 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재산가액 우리 지금 교재를 보니까 양도 당시 재산가액 곱하기 증여받은 증여 당시 재산가액분의 채무액을 곱해서 구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 증여자, 양도세가 부과되는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 5억 원이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에요.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이 5억 원이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이에요. 그러면 이게요. 같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항상. 항상.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는 거지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당시 재산가액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증여당시 재산가액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같게 돼 있으니까 자 채무인수액은 얼마였어요? 채무인수액은 얼마예요? 이 사례에서 3억 원. 그러면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은 항상 양도가액은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 게 아니라 그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은 어떤 거다?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무조건 양도가액이에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요. 여기 보세요.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재산가액에다가 증여받은 이건 똑같아요. 증여받은 재산가액분의 채무액을 곱해서 구해요. 채무액을. 그러면 요 사례 같으면 만약에 취득 당시 재산가액은 지금 여기 없는데 시험에 보면 조건에 나와요. 취득 당시 상속증여세법 규정에서 평가한 가액 해가지고 취득 당시 재산가액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면 그러면 1억에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 5억, 채무인수액 3억 원. 1억의 5분의 3이에요. 그럼 얼마입니까? 1억의 5분의 3이면 취득가액이 얼마냐고요? 자, 여러분 1억을 5로 나누면 얼마예요? 5개로 나누면 얼마예요? 1억을 5개로 나누면 2천만 원. 2천만 원에 3개니까 얼마입니까? 6천만 원. 그래서 취득가격은 6천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셔야지. 원래 자기 돈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다 그러면 머리 팽팽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험용으로 하면은 꼭 이게 수강생들이 띵 해야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초딩들 사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산수로 우리가 풀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1억에 5분의 3이니까 6천 원이라고 써놨네.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의 의미만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들. 양도가격은 부담부증여 시에 채무인수액 상당히 무조건 양도가격이고 취득가액은 조건에 조여요. 취득당 재산가액에다가 증여받은 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을 곱해서 구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런 정도 계산식의 의미가 이런 거라는 걸 한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 부당행위 예산 부인 특례인데 우리 교재가 굉장히 이제 압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좀 더 나눠서 이걸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근데 이거는 쭉 지금 연결해서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이율과세 특례, 부당행위 예산 부인 특례를 너무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쭉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린 다음에 예로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재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 시험에 이게 제가 작년에는 요 양가로 3번과 양가로 4번 내용 있죠. 이게 작년에는 나올 때가 됐다 이거. 그래가지고 굉장히 특히 양가로 3번 내용 강조를 했었는데 왜냐면 가끔 나오는 건데 작년에 나올 때가 돼가지고 근데 작년에 나왔었어요. 종합 문제로 나오면서 요 양가로 3번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요. 요거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